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한경표입니다. 2020년 5월 1일 아침인데요. 저는 드디어 내 인생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개설한 여행 채널은 여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여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행복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여행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여행 채널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여행이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오래전부터 시니어 여행 작가와 기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니어 여행 작가와 기획자로 살아가기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여행상점이라는 곳에서 다시 청춘연구소를 개설하여 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시 50플러스라든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에서 열리는 많은 강좌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저와 같은 시니어들이 자유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 시니어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녀왔던 모든 여행에 대한 경험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여기에 실어놓은 책을 트래블 그레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이 속에는 정말 시니어들이 자유여행을 즐겁게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요령과 팁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과는 거리가 먼 직종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가 되겠다고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이후에 또 공군 장교로서 약 33년간의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과 또 어떤 공인으로서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걸 발견한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내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순간에는 여행을 즐겨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과 여행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아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생소한 곳에 가지 않습니까? 군인도 생소하고 낯설은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비상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어떤 철저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행하고도 상통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이제 더욱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여행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평생을 공직자로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공인으로서 생활해온 사람이 갑자기 여행 작가가 되고 여행가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한갑을 기념해서 부인과 함께 볼리비아에 있는 그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에 들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정말 광활하고 경이로운 이 대자연을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감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일찍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소외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때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눠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군에서 은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대개 지금도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중년 분들께서는 인생 2막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제 쉬고 싶다. 네, 세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마음껏 놀고 좀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은퇴하면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다 하는 좋은 생각, 하여튼 기쁨과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것들이 잠들어 있죠. 아직도 젊은데 제 취업을 어떻게 하지? 또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100세 시대라는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기게 되죠. 그런데 이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군인의 신분에 따라서 민간인으로서 정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고 바른 생각만 하고 충실하게 군복무를 하다 보면 또 계급도 하나 둘씩 올라가고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나와서는 뭔가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저는 여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여행을 출발하게 됐던 거죠. 그때가 마치 그 2011년인데요. 그때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고 세계적인 IT 혁명을 일으킨 그 개발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선두주자로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업가로서 IT 업계에서 어떤 칭찬을 받아왔던 인물인데, 저하고는 거의 연배가 비슷한 동년배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좀 더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의 그 홍보 자료에도 보면 다른 생각을 하라, 즉 think different라는 걸 강조하게 되죠. 근데 저는 30년 이상을 똑같은 삶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50대 후반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나와의 격차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잡스를 존경했었는데, 그가 갑자기 췌장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죠. 그는 죽는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타인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정말 내 뇌리에 딱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삶의 생활은 시간이 얼마나인가?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까? 그러면 그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내가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여행을 통해서 내 삶을 꾸려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행지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소렌토 그 해변가에서 아드리아의 해에 넘어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인데요. 이러한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에서 하는 생각 외에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정말 새롭고 정말 모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저는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 중에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님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행복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행복을 주는 인간의 최고의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단연코 여행이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행은 행복의 부패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가서 말하고 먹고 걷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역사와 문화를 또 주고받는 이런 가운데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 활동이 가장 인간의 좋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행복함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했을 때 느끼는 행복함과 여행처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행복감을 비교하면은 단연코 경험을 통한 행복감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하며 여행을 확실하게 행복의 수단이다. 또 행복을 위한 여행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캐나다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이분은 지금 70세 후반에도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그 세계 젊은이들과 또 어떤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자기 개발을 통한 어떤 강연을 통해서 아주 세계인들에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나이에도 지금까지 약 6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고요. 정말 세계적인 어떤 감동을 갖다주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결심한 거는 내가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여행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참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결심이죠. 그래서 그는 그 돈도 없고 그 모든 게 불리비한 가운데서 친구 2명과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정말 어렵고 그 심한 고초를 겪으며 또 여러 가지 돈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인내와 고뇌를 겪는 사이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배운 이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가 됐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그 책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이 있다. 이 말이다. 제가 그 여행을 즐기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이 부르는 소리가 바로 여행을 즐기라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나도 이제 여행을 위한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라틴어에 리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 문지방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주어진 그 군인이라는 생활 환경은 딱딱하고 틀에 박히고 경직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사는 걸 정도로 삼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이런 어떤 그 고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여행가가 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주어진 그 고정된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것을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면 문지방을 넘는 많은 변화와 내 자신의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모부터 여행가로서 바뀌자 해가지고 철모를 벗어 던지고 페도라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마에 머리도 이렇게 2대8 각진 가르마를 이제 흐트러뜨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다소 좀 자유롭고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관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하고 마음이 맞는 부부 5쌍을 모아서 여행 동호회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돌청인데요. 비긴 어게인, 돌아온 청춘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 정말 젊게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50대에 놀 줄 아는 중년이 되어보자 하고 우리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하는 모토 아래 정말 이제 남미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출신이라서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여행을 통해서 경험과 추억을 그들에게 상속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청춘이라는 어떤 인생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새겨가면서 열심히 이제 여행을 통해서 서로 어떤
교류도 하고 또 우정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약 한 10여 년 동안에 다녀왔던 세계 자유여행 기록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짧은 기간 동안의 여행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군에서 전역하면서 시도했던 북미 대륙 자동차 횡단 종단 여행이었습니다. 한 40일간 다녀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총각 시절에 젊을 때 대위 시절인데 그때 짧은 한 1년여의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말이라든가 긴 연휴 기간에 짧게 이렇게 미국의 각 여행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정말 광활하고 거대한 이 북미 대륙에 이걸 한번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유학 기간 동안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군생활 하면서 그것도 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전역을 앞둔 좀 자유로운 시간에 있을 때 그때 부인과 함께 과감하게 미국 횡단에 도전하였죠. 그래서 약 40일 동안 미국 캐나다의 국립공원 24군데를 들리면서 대자연을 이제 만끽하게 됐죠. 더구나 이 북미 대륙을 횡단한다는 약 5천여 킬로 정도를 주행하면 횡단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의 한 3배가 되는 15,000km를 달리면서 뭐 종단을 하고 뭐 하여튼 미국 전역을 거의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내 어떤 여행 역사의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관광청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꽃중년 여행이라는 캐나다 로키를 트레킹하는 상품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400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에게는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캐나다 로키는 제가 다녀온 세계 여행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꼽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럽에 대한 여행인데요. 유럽도 이제 어떤 한 나라별로 몇 번의 짧은 여행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부인의 환갑 기념이 되는 해에 저는 원래 이제 부인에게 이렇게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명품백이나 이런 거 사주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갑 기념으로 제가 여행을 선물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해서 유럽과 발칸반도, 즉 아름다운 아드리아의 해변을 따라서 자동차로 이렇게 일주 여행을 하는 40일간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을 많이 구경했던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미 대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청춘 돌청 부부 5쌍이 한갑 기념으로 약 한 달여에 거쳐서 페루,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 5개국을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안데스 산맥 남쪽에 있는 파타고니아에 있는 W 트레킹과 피츠로이 트레킹을 통해서 약 100여 킬로의 트레킹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세아니아 주인데요. 이 오세아니아에는 저희 처가나 저희 집 통해서 이민을 가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나라인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이렇게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 남는 가장 추억에 남는 기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제 여행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대자연을 찾는 여행을 주로 즐기는데요. 이런 정말 엄청난 대자연을 찾아갈 때마다 제가 만나는 것은 이 자연보다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이곳은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타고니아 지역에 있는 피츠로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트레킹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고구마 모양의 그 바위 덩어리가 무려 해발고도 3,400m에 되는 이제 높이인데 저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갔다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전망대까지 저희들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외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손을 곧게 하늘로 펴고 검지 손가락을 펴 보이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복을 부탁해 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제 부르짖는데요. 여기에 이 두 검지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오른쪽 검지를 하늘을 향해서 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경이로운 이 자연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었을 겁니다. 거기는 뭐 창조주, 뭐 조물주, 뭐 이런 뭐 신에 대한 어떤 감사함인데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한테 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왼쪽 손 검지를 드는 거는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정말 이런 놀라운 곳이 있더라도 내가 이런 곳에 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곳까지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오지 않으면 이런 정말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곳까지 와서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행복을 느끼는 장소에 가서는 꼭 이런 행위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행복이란 과연 뭘까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트래블리스고요. 트래블리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내가 강연할 때 보면 빨리 이렇게 그 네이버를 뒤져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든 신조어라서 사전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행이란 트래블과 행복이라는 블리스를 이제 조합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우리가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족함이나 어떤 보람된 기쁨을 맡았을 때 생각하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행복하고요. 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행복하기로 보입니다. 그런 해피니스와는 좀 다르게 정말 의식과 영혼이 행복한, 더 없는 행복을 느끼는 상태, 어떤 최상의 진정한 행복의 상태를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피니스는 블리스를 포함하지 않는 행복인데 블리스는 해피니스를 포함한 더 넓은 광의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행복은 여행을 통하여 얻는 최상의 행복한 상태라고. 저는 이 여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행복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자유로움, 그 다음에 좋은 관계, 또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여행복을 느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그 잉카 제국의 그 성전이 있는 마추픽추를 그 뒤에 보이는 그 젊은 봉우리라고 그러죠. 와이나 픽추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형태인데 정말 이때도 여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여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죠. 일상에서 벗어남의 기쁨,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지금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리셋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잊혀진, 정말 다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상태. 모든 생각이 지워진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제 짧은 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잠깐 간 동안, 아니면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그런 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자유로움을 느끼죠.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마음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상태, 이런 상태의 여행 가서 저는 자주 느끼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자유여행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나만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여행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행 앱,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쌓아서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한 가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 시니어는 여행의 템포와 리듬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기분에 젊은 친구들처럼 이렇게 뭐 배낭을 메고 뭐 무리하게 트레킹을 했다든가, 아니면 모험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뭐 심한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다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자유로운 여행은 저는 로드 트립을 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면서 만약에 자유여행을 하면 자기가 뭐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하는 친구를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인솔자를 대동해서 가는 여행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입니다. 여행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동행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갔던 그 동행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가기 전에는 정말 좋았던 편안한 관계였지만은 여행을 돌아와서는 정말 이렇게 결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은 다시는 내가 남편이랑 여행을 안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일전에 강연을 할 때 그 관계자가 제 강연을 듣고 나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부부간의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 다니시는데, 혹시 그 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여행 가서 싸우지 않고 여행하는 방법을 좀 강연할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행에서 동행자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늘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행자로서의 단지 여행을 함께하는 자를 떠나서 도우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역할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거를 상대방이 채워주고, 또 상대방이 못하는 걸 내가 잘 챙겨서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어차피 그 생소한 곳에서 여행한다는 거는 서로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좋은 여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즐거움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사는 마틴 부부인데요. 이들은 이제 70이 돼가지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집도 팔고 자기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3년여의 해외 생활, 현지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부인 린 마틴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바로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베스트셀러가 된과 동시에 아마존닷컴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어떤 여행을 했을까요? 하는 것이 책에도 나타나 있지만 저는 이 시 한 편을 보면 금방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기를. 이들은 행복한 꽃길을 찾아갔던 거죠. 그게 바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저의 여행 기록이나 또 이러한 여행복의 요소들, 또 많은 이런 여행자들,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서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자유여행을 유쾌하게 다녀오고 정말 즐겁게 갈 수 있는
어떤 여행 안내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제 경험을 실었는데요. 크게 6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1장에는 여행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다. 즉, 시니어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자유여행을 즐기십시오. 나도 떠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1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 용기만 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더라도 어떻게 자유여행을 갈 수 있을까?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비용을 마련하고, 또 그걸 어떻게 가서 떠나서는 또 실행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떤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 경험을 이제 비추어서 그러한 요령과 팁을 실은 것이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을 마음껏 즐겨라 해서 짧은 여행에서부터 한 2달여가 되는 긴 여행까지 다 이제 소개를 해 나가게 하는데요. 특히 3장에서는 이제 자유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여행지인 남미 여행에 대한 얘기를 아주 속속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 같은 데는 환경도 열악하고, 또 어떤 고산지대다 보니까 고산 증세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이제 겪어서 극복하는 방법이 실려 있고요. 제 4장에는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민간인이 돼서 시도했던 미국 캐나다 횡단 자동차 자유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여행은 이제 즉 시니어들이 제가 권하고 싶은 로드 트립의 방법, 어떻게 준비하고 가서 식사는 어떻게 하고, 또 잠은 어떻게 자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소통을 하고 교통 신호라든가 어떤 자기가 이렇게 자유동차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요령들이 이제 숨겨 있는 그런 장이 되고요. 5장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유럽이라는 나라, 또 여러 나라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나라들 간의 그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 또 그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를 즐기는 방법, 또 그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문화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럽 여행에 대한, 또 아름다운 아드리아해 일주를 하는 데 대한 그 유명한 명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장에는 제가 그 여행지마다 가게 되면 트레킹을 하게 되는데, 그 정말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트레킹을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트레킹이라고 알려진 캐나다 로키 트레킹,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에 있는 더블루 트레킹이나 피츠로이와 같은 유명한 트레킹 장소, 그리고 이제 중국 윈난성에 있는 차마고도 트레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유명 트레킹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여행에 대한 얘기는, 저는 제 인생을 여행으로 살아보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행복을 전달한 전도사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얘기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유튜버가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좀 쑥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제 얘기에 공감을 한다면 여기에 꼭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유튜브를 만들어 갈 건데요. 여러분 하여튼 여행복을 부탁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행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바라고요. 저기 제 사진 옆에 있는 그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저와 바로 카톡으로 1대1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이 여행복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